이전에 게임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스. 어제는 1시간 반 정도 했나요, 제가? 사실 메모장에 적을 내용은 아직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렇구나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몸이 이불 위에서 들썩인 것 같은 기분과 함께 간신히 눈을 떴다. 아직도 서늘한 감각이 남아있는 왼쪽 가슴에 상처가 없음을 확인하고서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꿈속에서 본 기괴하게 비틀린 세계가 깨어나고 나서야 섬뜩하게 느껴졌다. 꾸고 있을 땐 그게 참 당연한 풍경처럼 생각되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 꿈속에서의 내가 현실과는 전혀 다른 상식과 기억을 갖고 있는. 왜 이런 꿈을 꾼 걸까? 바로 어제 기괴한 일을 겪었기 때문인가? 이미 머릿속에서 희미해졌지만 꿈이 다 그렇지. 아무리 악몽이라도 순식간에 잊혀진다. 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한다. 아주 느긋하게 자버렸지만 다행히 지금은 종강하고 일출. 야이 부럽다. 계절학기는 인터넷 강의만 신청해두었다. 당분간 좀 게을러도 괜찮겠지. 어쨌거나 꿈속의 그 기괴한 풍경과는 달리 현실은 평화롭다. 꺼져있던 폰의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며 다 잘 될 거라고 마음을 다잡던 와중 또 왔다. 헤어진 그 사람은 아직도 난리다. 확인도 하지 않고 대충 전부 차단했다. 다시 침대 위로 갔다. 기지개를 폈다. 한 손을 들어 목 뒤와 이마를 만져봤다. 차갑고 건조하다. 그 사람의 짜증 한마디에 식은땀까지 흐리던 게 어제 아쉬웠는데 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까지 감정의 동요가 없어지나? 신선한 체험이다. 나갈까? 그냥 귀찮았다. 흔히 말하는 이별의 아픔은 개뿔도 없다. 완전히 지나가버린 사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겠지? 전부 잊을 수 있게 몰두할 만한 일이라도 찾아보자. 그 사람이 싫어해서 그만뒀던 체육관이라든지. 다른 친구나 단톡방의 메시지들을 읽음 표시로 바꾸거나 적당히 대꾸해가며 샤워하고 외출 준비를 했다. 그리고 어제 입었던 재킷을 다시 걸치고 전신 거울로 핏을 점검한 순간 뭔데? 거울에 비친 재킷의 등 허리 부분에는 누군가가 걷어찬 것 같은 그런 발자국이 나 있었다. 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증상으로 병원에 들락거린 지인에게서 환각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보인다는 망상에 불과하다거나 꿈이라고 꾸는 감각이 아니냐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환각 증상이 있는 환자라면 그게 정말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기도 한다고 한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세가 심한 시점에서 환각과 현실을 구분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의 퀄리티 환각이라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은 존재한다. 환각은 옷에 발자국을 남길 수 없다. 대학병원 엘리베이터를 5번째 타고 내린다는 재킷에 남은 발자국을 폰으로 촬영해서 몇 번이고 확인했다. 주변 사람을 붙잡고 혹시 이 자국이 보이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야, 이 와중에 또 엘리베이터를 타러 왔네요. 진짜 궁금한가 봐. 결론은 이 발자국은 절대로 내 환각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게 지금 내 눈앞에 존재한다는 건 그게 꿈이 아니었단 말이야? 마치 멸망할 것 같았던 풍경, 습격해 오는 기괴한 물체들, 문 뒤에서 날 노려보던 거대한 얼굴과 칼을 들고 있던 현아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정론과 눈앞에 증거가 있다는 현실이 끊임없이 부딪힌다. 머릿속이 복잡하면서도 어쩐지 심장이 두근거린다. 무서운 일을 겪었으니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는 공포보다 이걸 규명해보고 싶다는 모험심이 앞서고 있는 것이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의 내겐 아무 생각도 없이 몰두할 만한 일이 필요했고 중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이 미스테리는 정말 딱 좋은 사건이었다. 목숨 아까운지 모르네요. 6번째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지만
여전히 4층 버튼은 보이지 않았다. 슬슬 수상하게 보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 역시 그냥 돌아갈 순 없나? 조건이 뭐지? 또 이별이라도 하고 와야 되나? 종소리. 몇 시간 정각을 알리는 소리다. 친 숫자를 보아하니 어제랑 비슷한 시간대인 모양. 혹시나 해서 종소리가 끝나자마자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봤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럴듯해 보였는데 조건이 뭐지? 다시 1층으로 돌아와 가득 찬 인파와 함께 줄을 서며 생각했다. 생각해보면 어제는 분명 낡아 보이는 엘리베이터 문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최신식 엘리베이터로 들어가 봐야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애초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어제는 분명 혼자 타는데 그럼 혼자서 타는 게 조건? 내 앞에 서있던 할머니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이 우르르 올라탔다. 4층이고 뭐고 몰려든 인파 때문에 버튼을 누를 틈도 없이 구석까지 밀려났다. 이번 판도 꽝이겠네.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지? 역시 전부 다 꿈이었나? 나는 오! 바뀌었다. 몇 층인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다. 무슨 검증이라도 있나? 죄다 한 층에서 내린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뭔 눈앞에 있는 건 더 이상 노인의 등이 아니었다? 진짜 이 호기심 천국 너가 사춘기냐? 허쉣. 방금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검은 물체들이 자리하고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사람들과 비슷한 위치에 마치 줄이라도 선 것처럼 주룩 들어서 꼬물거리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피와 내장이 섞인 것 같은 검붉은 액체가 점성을 띠고 바닥에 뚝뚝 흘러내린다. 내가 미쳤지 진짜. 어쩌자고 여기 다시 오려고 한 걸까? 갑자기 왜 들어와진 거지? 조건이 뭐길래? 종소리. 정각에서 약간 지난 시간. 그러니까 어제랑 거의 같은 시간. 아니 잠깐, 그럼 설마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루에 한 번? 쿨타임? 영문을 모르겠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 들어오게 된 거라면 다른 사람들은 왜 없지? 나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건가? 검은 것들이 또 단체로 움직인다. 나는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놈들에게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한 걸음 이동하고 정지, 다시 한 걸음 이동. 어느샌가 내 등 뒤로도 상당한 숫자가 주르륵 늘어서게 되었다. 새하얗게 변했던 머릿속을 차갑게 가라앉힌다. 어제와 달리 검은 것들이 당장 덤벼들진 않는다. 공격 의사가 없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우르륵 하고 내장이 흘러내리는 소리와 함께 모든 물체들이 다시 이동했다. 한 칸씩 한꺼번에 줄을 서서 이동하는 것처럼. 뒤에 있던 놈이 왜 가지 않느냐는 듯 내 등을 밀어붙였다. 순순히 앞으로 한 칸 이동하자 뒤쪽의 물체들도 한 칸씩 이동했다. 틀림없어 이놈들 내가 사람인걸 눈치 못챘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가? 눈이 없나? 엘리베이터에 도착음 같은 소리가 주기적으로 울려 퍼진다. 차례라도 기다리는 것처럼 그때마다 한 칸씩 이동하는 건 알겠어. 그렇다면 조용히 이놈들에게 섞여서 같이 이동하고 있으면 걸리진 않겠지. 이놈들과 같은 존재인 척하다가 내 차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놈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까치발을 들고 줄의 맨 앞을 들여다봤다. 맨 앞에 서있던 놈이 어두운 복도 안쪽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냉정함을 유지해라. 침착해라 포포킹. 이놈들 중 하나인 척하는 거야. 들키지 않았다. 괜찮아. 몇 초, 몇 분, 몇 시간을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성이 있었던 걸까? 마음의 치료가 필요했으면 바다나 보러 갈걸. 내가 왜 이딴 개짓을.
어느샌가 줄은 상당히 앞으로 전진해 한 마리씩 사라져가는 저편의 복도가 보일 정도가 되었다. 다시 검은 것 한 마리가 복도를 따라 미끄러져 가고 문에 붉은 숨자국이 찍혀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쾅 하고 문이 닫히더니 닫힌 문 아래로 끔찍한 소리와 함께 붉은 빛이 섞인 살색의 무언가가 구불구불 흘러나왔다. 두꺼운 라면, 마치 뇌를 으깨버린 것 같은 그런 물질. 아까 그 검은 것의 안에 저런 게 있었는간 중요한 게 아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뭐야, 찌그러뜨린 건가? 씹은 건가? 방금 그 검은 게 무슨 짓을 당한 거야? 거슬리는 쇳소리와 함께 문이 다시 열렸다. 줄 전체가 이동한다. 덜덜 떨리는 다리로 속절없이 한 걸음 이동한다. 입을 막고 있는 내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진다. 안 돼, 이 줄에 서 있으면 안 돼. 입에서 손을 떼고 심호흡을 한 뒤 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옆으로 한 걸음을 가려 했으나 내디딘 순간 줄 서 있던 모든 물체가 내 쪽을 돌아봤다. 나는 자연스럽게 다시 이거 아니구나 원래의 줄로 복귀했다. 이대로 가만히 서 있어도 끝장. 이놈들과 내가 다르단 걸 인식당한 순간 끝장. 정해진 줄에서 벗어나려 들면 모두가 주목한다. 그렇다는 방법은 전부 다 죽여버린다고? 아니 보통 달린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나? 세상에 너도 약간 뭔가 있구나 주인공. 사방에 줄 서있는 검은 놈들의 눈치를 살폈다. 나를 경계하는 것 같진 않았다. 아직도 내가 사람인 걸 모르는 모양이다. 필사적으로 주위를 살피며 무기가 될 만한 걸 찾아봤다. 쇠파이프. 길쭉한 쇠파이프가 떨어져 있었지만 지난번이랑 마찬가지로 녹이 심하게 슬었다. 나는 그걸 구부러 부러뜨렸다. 부러진 단면이 나름대로 날카롭다. 좋아. 이걸 박아넣으면 아무리 이놈들이라도 고통을 느끼겠지. 죽진 않더라도 몸에 뭔가 박혀있는데 정상적으로 움직일 리 없다. 그놈을 방패로 삼아 빠져나가면 나름대로 현실성 있는 대책이라는 생각을 하던 중 진작에 떠올려야 했던 큰 불안 하나가 머릿속에 스쳤다. 혹시 그냥 내가 미친 거면 여긴 그냥 병원이고 내 머리가 휘가닥해서 정상적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면? 운전 중에 갑자기 길거리에 사람들이 좀비로 보여. 모두를 친 사람의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런 건 아닐까? 아까 내 앞에 서 있던 건 노인이었다. 애초에 이곳은 병원, 환자가 가득.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날뛰었다간 참사가 벌어진다. 좋아. 미쳐버릴 것 같지만 최대한 냉정하게 행동하자. 가만히 기다리다가 내 차례가 왔을 때 저 방으로 들어가지 말고 복도 저편으로 뛰자. 부드득. 다시 검은 물체가 방으로 들어가 문이 닫히고 거창으로 붉은 게 흘러나왔다. 앞으로 5마리 정도. 이놈들이 전부 들어가고 나면 내 차례가 온다. 이놈들 중 하나인 척 그대로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방향을 틀어 복도 저편으로 내달려 버리자. 줄에서 빠져나가는 것만으로 정체를 들킨다면 이놈들의 시스템에 순응하는 척할 수밖에 없어. 꽈직. 아직. 꽈직. 꽈지직. 그리고 이제 내 앞엔 검은 것들이 없었다.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다. 살짝 뒤를 돌아보았지만 다른 놈들의 반응은 없다. 아직까진 속여 넘기고 있다. 심장이 미친 듯 두근거린다. 식은땀이 흐른다. 마침내 눈앞엔 문이 있었다. 살짝 열린 틈 사이로 뭔가 붉은 것이 보인다. 이게 도대체 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위험한 충동을 간신히 무시하고 개같이 뛰었다. 문을 지나쳤다. 금이 간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는다. 뛰진 않네요. 복도 저편에서 목토능이를 돌면 달려도 될 만한 교차로가 있고
중앙에는 커다란 거울 하나가 놓여 있었다. 거울을 통해 내 뒤쪽을 바라본다. 줄 서 있는 검은 것들은 반응이 없다. 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른 검은 것 하나가 문을 향해 다가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냥 지나쳐도 문제가 없다? 괜찮나? 조금만 더 걸어가면 모퉁이를 돌 수 있다. 숨어있다가 놈들이 다 빠진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 문이 무엇이건 저 자리에서 움직일 수는 없는 모양이다. 내가 그냥 지나쳐간 것도 저 검은 것들의 어그로를 끌지 않은 모양이다. 좋아, 해냈어. 일단 이 자리를 벗어나려는 그 순간이었다. 사람? 순간적으로 눈앞의 광경이 이해되지 않았다. 사람을 만나 다행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어느 학교인지 알 수 없는 교복과 대충 걸친 후드 자켓, 그리고 여기저기 돌돌 감은 붕대. 너무나도 평범한 복장에 충분히 병원에 있을 법한 모습이었지만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거울. 복도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거울. 그 학생은 나와 같은 공간이 아닌 거울 속에서 날 보고 있었다. 안녕, 오빠. 내가 순간적으로 멈칫하자 학생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혼자 어디 가요?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오, 뭐야. 등 뒤에서 괴성이 들렸다. 얌전하게 줄 서 있던 검은 것들이 우르르 이쪽으로 온다. 야, 너 이 새... 앞뒤 가리지 않고 거울을 거쳐찼지만 정신나간 여학생은 사라졌다. 어디로 튀었어? 아니, 일단 도망쳐야지. 나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애써 수습하며 전속력으로 뛰었다. 달린다. 뒤에서 뭔가 거대한 게 철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달려가는 내 등으로 액체 같은 게 날아와 묻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상상도 안 됐다. 몇 차례 모퉁이를 돌았다. 괜찮아. 아마 이곳의 구조는 현실의 병원이랑 비슷할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계단만 내려가면 바깥으로 가는 출구가 있을 리가 없지. 있을 리가 없죠.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병원보단 낫겠지. 출구를 향해, 사력을 향해 잘 질주한 나는 오빠, 우리 또 보내요? 뭐야. 뭔가 찐빵같이 생겼네요. 얘는 셀라네, 셀라네. 아까 걔를 발견했다. 요리문 저편에서 까치발을 들고 한 손을 들려 올려 위쪽에 뭔가. 설마. 야, 왜요, 오빠? 잠그지 마. 아니, 또 잠기긴 해? 나갈 수 있던 거였어? 부탁하면서 반말? 세요. 싫은데? 야, 이 개.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 새끼 잠가놨어 지금. 야, 이거 열어줘. 열라고. 문 너머에서 학생이 이쪽을 보고 웃었다. 명백하게 실실거리며 비웃고 있다. 열어주세요. 나 그런 거 열 줄 모르는데요. 뭐 이 새끼야? 너 학교 어디야? 급한 마음에 문을 몇 번 걸어찼지만 강화 유리도 되어 있는지 금도 가지 않았다. 뒤를 돌아봤다. 복도에서, 계단에서, 저편의 책상 뒤에서 새까만 검은 것들이 이쪽으로 꾸물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도망칠 곳이 없다. 검은 것들이 사방을 메우며 내 쪽으로 접근해왔다. 무작정 문을 부수려고 설치다간 저것들에게 등뒤를 공격당하겠는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한 대라도 때려 죽겠지만 저 쪼개는 학생도 말려들게 하고 싶다. 근처 바닥을 슬쩍 살폈다. 유리를 깰 만한 건 하나도 없다. 일단 도약거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나? 어? 싸우게요? 오빠가?
학생의 어그를 무시한 채 두 주먹을 들어 올리고 자세를 잡았다. 이러면 등 뒤에서 공격하지 않겠지? 카메라 플래시에는 반응했지만 그 전까지 이놈들은 내가 다른 존재라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혼란을 유도한 후에 사이로 파고들면 어떻게든 되겠냐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검은 놈 하나가 촉수를 주먹처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오른쪽에서 크게 휘두르며 달려드는 놈만큼 잡기 싶은 게 없지. 앞손을 툭툭 던지며 더킹으로 파고들어 머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다짜고짜 뒷손 어퍼를 꽂아 넣었다. 얼핏 부정형으로 생긴 몸이지만 문에 씹힐 때 보면 뇌 같은 게 있었다. 그게 약점이라고 한다면 머리 쪽이 있겠지. 오이. 올. 중학생 아니 주인공 좀 치네. 검은 놈이 몸이 붕 뜨는 게 느껴졌다. 내가 지금 사람을 쳤나?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꼈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특출나게 커다란 놈이 내게로 돌진해왔다. 아래쪽에 다리처럼 보이는 두꺼운 촉수가 있다. 사이드로 벗어나면서 균형을 무너뜨릴 생각으로 무릎처럼 생긴 곳을 짓밟았다. 허나 원. 놈은 한 마리가 아니라 작은 놈들이 대량으로 뭉친 덩어리였다. 놈들이 우수수 무너지면서 내 몸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놈들에게 밀어붙여진 곳에 문이 있었다. 그리고 벗어나려 애쓰다 살짝 열린 그 문으로 손이 들어가 버린 순간 그 문 아래에 빨간색 손자국이 아찔할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며 손을 빼냈다. 아플 정도로 몸을 굴리며 문 앞에서 빠져나왔다. 방금 그 문 속에서 뭔가가 내 팔을 잡았다. 사람 손 같은 게 잡아당겼어. 다시 놈들이 덮쳐들어 나 바닥에 넘어뜨렸다. 경기장도 아닌 딱딱한 바닥에 내 동댕이 쳐진 고통보다 빨간 손자국 문에 손을 집어넣은 충격보다 내 팔을 잡았던 뭔가가 명백하게 사람이 손이었다는 사실이 날 놀라게 했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넘어진 나에게 가장 먼저 덮쳐든 한 팔은 없지만 소매처럼 놓이는 걸 붙잡고 수입을 걸었다. 기술 걸었다. 그대로 나동그라지는 검은 놈. 그래,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기술이 먹히겠지. 꾸물꾸물 덮쳐오는 놈들 사이에서 빠르게 돌아 벗어났다. 요리문으로부터는 충분한 도약 거리가 확보되었다. 여전히 큰 돌은 보이지 않았지만 신발 밑창 작은 돌조각 하나를 끼워 넣었다. 양팔로 얼굴을 감싸고 친다기보다는 확 날려버리는 감각으로 유리의 중심부보다는 가장자리를 목표로 해. 다치기 싫으면 거기서 비켜라. 요리문을 향해 돌진해 확 밀쳐쳤다. 내 뜻밖의 행동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학생, 그리고 요리문은 커다란 구멍이 뚫리며 깨져 나갔다. 또 깨지네요. 강화 요리라 한 번에 무너져 내리진 않았지만 깨진 부분을 중심으로 몇 번이고 그렇게 걷어찼죠. 아, 이게 돼? 강화 요리가 이렇게 깨지나? 어느새 요리문에는 사람 하나가 드나들 만한 공간이 생겨 있었다. 이리와 너희 자식. 난 목을 뚜둑거리며 깨진 유리 사이로 몸을 들이밀었다. 이오는 나한테 사람 맞아요? 힘이 뭐 그렇게 세? 그러니까 주인공도 뭔가 있나? 또다시 나타나는 카메라 플래시.
하지만 무시하고 학생을 붙잡기면 돌격했다. 하지만 유리문 안쪽에도 학생의 모습은 없었다. 마치 유리에 비친 공간 그 자체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리고 순간적으로 불살에 거스르는 것 같은 저항을 느끼는 동시에 눈앞엔 학교? 낡은 나무 바닥과 복도 천장 같은 게 보인다. 머릿속에 머리를 들이밀고 보는 듯한 감각이다. 이거 뭐 블랙 서바이벌이야? 병원 갔다가 학교네 이번엔. 아이씨, 다음엔 아주 번화가 가겠어. 거길 어떻게 넘어와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진 학생이 교실 문을 잡고 일어서고 있다. 뭐야, 왜 갑자기 학교에 있어? 그것도 요즘 보기 옛날 학교 같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깍! 뭔가가 날 뒤에서 잡아당겼다. 저항할 새도 없이 그대로 끌려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눈앞엔 다시 병원이었다. 뭔 상황이여 도대체. 아, 잣됐다. 그의 끝으로 내 의식은 끊어졌다. 살았어? 머리 바닥에 질질 끌리는 감각. 뭔가가 내 몸을 끌고 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 눈을 살짝 뜬다. 아, 혜진 누나. 병원, 복도. 잊고 있었다고 또 살려줬구나. 마치 1교시 강의 시간에 조는 것처럼 정신이 혼미하다. 얼마나 오랫동안 끌려가는지도 모르겠다. 희미한 천장, 누군가의 매끄러운 머리카락이 내 목을 스친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손이 얼굴을 만지는가 싶더니 깜짝 놀라 몸을 벌떡 일으켰다. 얼굴이 바늘로 찌른 것처럼 따가웠다. 뭔 짓입니까? 나는 원망스럽게 눈앞에 있는 낯익은 여성을 노려보았고, 그러게 누가 유리 깨고 다니래? 누나 만나러 왔어요. 혜진 누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씨가 내 얼굴에서 뽑아낸 유리 조각을 보여주며 웃었다. 여기도 있네. 잠깐만요, 그냥 제가 할게요. 아! 아따가. 그 덩치로 왜 그렇게 엄살이 심해? 몸에 유리 조각 박혀본 적 없죠? 응. 커버를 살짝 올렸으니까 눈만은 피해갔지만 그래도 내 몸에는 꽤 많은 양의 유리 파편이 박혀 있었다. 옷에도 하나 가득 묻어있다. 옷이 아프겠다. 완전 유리인데도 이 정도인데 보통 창문을 영화처럼 깨고 나갔다간 상상만 해도 따끔거린다. 유리를 뽑은 자리에서 피가 약간 흘러나왔다. 묘하게 따가운 시선을 무시하고 손으로 피를 대충 닦으며 주위를 둘러봤다. 아마도 병실, 부서져 있다는 점에선 병원 복도와 별 차이가 없지만 비교적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꼴을 하고 있다. 한쪽에 주의지어 놓여있는 물통이나 이런저런 도구, 현아씨가 여길 거점으로 쓰고 있다는 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박 위에는 어쩐지 낯익은 스마트폰, 내 폰이잖아? 잽싸게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누가 보진 않았겠지? 난리통에 폰을 안 잃어버린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나저나 병원을 벗어난 게 아니었던가? 혼미한 와중에 분명 학교 같은 걸 봤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니까. 누나 말 잘 들어야지. 아니 저기 어허, 가만히 있어. 응? 아니 뭐야? 내가 해주는 게 싫어? 아니요. 좋네요. 알코올 솜으로 상처들을 꾹꾹 누르는 현아씨. 현아씨가 움직일 때마다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내 몸을 스친다. 여전히 묘하게 달콤한 향기가 난다. 달콤한 디퓨처 같은 그런.
아니 근데 도대체 스토리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 저 괴물들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있었겠죠?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아니, 왜 다시 온 거야? 그러니까요. 웃으면서 날 치료하던 현아씨가 다소 섬뜩한 눈길로 날 노려보았다. 거기서 뭐하고 있었냐도 아니고 왜 그러고 있었냐도 아니고 다시 온 이유부터 물어보는 건가? 역시 수상쩍은 면이 있다. 나는 현아씨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열심히 마주봤다. 사람을 그렇게 의문투성이로 보내놨으면 당연히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닐 것 같은데. 주인공 좀 호기심이 과한 걸지도. 겁대가리를 상실했니? 인정. 겁대가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 현아씨가 머리를 앞으로 내리고 양손을 구부려 앞으로 내밀었다. 귀신 같다. 난 몸을 살짝 뒤로 뺐다. 여긴 일부러 돌아올 만한 장소가 아니야. 대체 왜? 누나가 있으니까? 그게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 자아를 찾는 여행을 좀. 바다라도 보러 가지 그랬어. 그러게요. 저도 후회하는 중입니다. 한숨을 내쉬는 현아씨. 이게 되돌리기엔 늦은 것 같은데 좀 더 있죠. 그냥 좀 알려주면 안 되나? 여긴 뭐하는 곳이죠? 현아씨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꼬며 잠시 생각하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고민하는 듯했다. 그렇게 뒤돌아선 채로 옆에 쌓여있는 과자 박스를 툭툭 치던 현아씨는 막상 진짜로 오니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 그냥 확.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더니 다소 화가 난 표정으로 내게 성큼성큼 다가와 의자에 주저앉았다. 난 꺼지겠다. 저기 혹시 제가 뭐 잘못이라도. 3개. 3개? 현아씨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3개나? 질문 딱 3개만 받아줄게. 가만두면 또 사고 칠 게 뻔하니까. 아, 다행이다. 대신 나도 너한테 뭐 좀 물어볼 거야. 주고 받자고. 불만 없지? 그게 어떻게 주고받는 게 됩니까? 저는 알려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 주인공 진짜 뺨을. 내가 의문스럽게 말하자 그야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혼란스럽게 눈나 얼굴만 쳐다봤다. 나가서 안 들어올 사람이면 그걸로 끝이지만 굳이 돌아왔다면 당연히 경계해야지. 아, 왜? 뭘 기대했어? 씩 웃는 현아씨. 주저없는 동작으로 양손을 뻗어 내 뺨을 감쌌다. 이란가? 조이지도. 얼굴을 가까이 대는 현아씨. 아님 이런가? 아, 좀. 그대로 입술박치기가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간격. 바람으로 의심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 나도 모르게 몸을 뒤로 뺐다가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그래, 피할 이유 없다. 렛츠고! 내가 여유를 되찾고 씩 웃어 보이자 현아씨가 재미없다는 듯 표정을 부겼다. 그런데 내가 널 경계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했으니까?
내 양뺨을 쭉 잡아당기는 현아씨. 너도 날 좀 경계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 야. 우리 꽤 수상하게 헤어졌잖아. 응? 눈은 웃고 있지만 입으로는 화내고 있다. 보통 가짜미소는 눈이 웃지 않고 입만 움직인다던데 그게 반대인 사람도 있다던가 없다던가. 아니, 나도 나름대로 경계하고 있긴 한데 하지만 또 구해줬잖아요.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어떻게 의심합니까? 의심 좀 해. 그런 걸로 사기치는 놈들도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꼭. 원수로 갚지만 마. 아야. 내 뺨을 놓아주고 뒤로 물러나는 현아씨. 그래서 뭐가 그렇게 궁금해? 전부 다요. 현아씨는 양손을 깍지 껴서 눈앞에 대고 마치 면접이라도 보는 듯한 포즈를 취했다. 일단 기본적인 사실부터 물어볼까? 시작이 반이니까. 몰라. 여기는 어디죠? 반이 사라졌다. 어딘데 여기가? 그럼 저 검은 것들은 뭐예요? 몰라? 아니, 놀리는 게 아닌가 싶어 현아씨의 표정을 살폈지만 진짜로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니, 왜 몰라? 왜 내가 알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 그 전부 다 잘하는 것처럼 구셨으니까. 아는 척하는 편이 안전하게 출구로 인도할 수 있잖아. 현아씨가 머리카락을 꼬며 말했다. 날 의심해서 난동 부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방금은 의심 좀 하라 그러시더니 처리하기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 품에서 나이프를 꺼내 휙휙 돌리는 현아씨. 무슨 처리인지는 굳이 묻지 않기로 했다. 그럼 마지막에 그 말은 대체 뭐였습니까? 내가 뭐라 그랬는데? 난 최대한 현아씨와 비슷하게 지난번에 의미심장한 말을 따라했다. 여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자 누구도 자각하지 못하는 망각의 저편. 도망치고 싶어서 들어왔겠지만 여긴 여긴 낙원이 낙원이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낯간지러운 중2병 같은 말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모른다고요? 기다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현아씨. 설마 부끄러워하는 건가? 그땐 다신 안 볼 줄 알았지. 아이, 이노사. 넌 뭔데? 여기서 사는 거야, 그냥? 고개를 돌리는 현아씨. 매끄러운 머리카락이 얼굴을 쳤다. 향기가 좋네. 여기서 사는데 도대체 머리 향기는 왜 좋은 거야? 의도한 건진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다. 알겠어? 난 그냥 여기에 오래 있었을 뿐이고 어쩌다 헤매 들어온 사람을 봉사활동 삼아 내보내주고 있는 거야. 아니,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것저것 추측하고는 있지만 나도 정확하게 아는 건 없어. 이 누나도 현실이 좀 고달팠나 보네요. 아이씨. 약간 허둥거리면서 변명하는 현아씨. 나는 그 얼굴을 하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아는 거 없어요? 있어! 뭔데요? 헛기침을 하는 현아씨. 여긴 우리가 원래 살던 세계와 똑같이 생겼지만 미묘하게 다른 곳이고 기묘한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지. 그리고요. 끝! 뭐야? 불만 있어? 내가 아는 사실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정말로 허둥거리는 걸까? 얼버무리기 위해 그런 척하는 걸까? 똑같이 생겼지만 미묘하게 다른 곳이라는 건 주변의 건물이나 거리, 지형은 원래의 병원과 거의 일치해. 하지만
모든 게 파괴되거나 오랜 세월이 흐른 것처럼 되어 있어. 누군가가 똑같은 장소를 비밀리에 만들어 놓았을 리는 없고. 이 세계나 다른 차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 저 트럭에 치인 적 없는데. 정확히 표현 못하니까 뉘앙스로 이해해.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이런 공간이 현실에 존재하다니. 아니, 현실이 아닌가? 실제로 와버린 시점에서 현실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하기 애매한 문제긴 하다. 내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자 현아씨는 또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빙빙 꼬기 시작했다. 이번엔 내가 물어볼게. 어떻게 다시 들어온 거야? 예? 이곳에서 꽤 많은 사람들을 탈출시켜왔지만 나간 사람은 단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어. 호기심 때문에? 들어온 순간에 그런 감각이 들진 않았어? 한 번 나가면 여기 다시는 못 올 것 같은. 글쎄요. 모르면 어떡해? 너도 아는 거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잠깐 장갑을 벗은 현아씨가 내 손목을 주물렀다. 여전히 차갑지만 부드러운 손이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왔다고요. 응, 뭐라고? 아니야. 계속 말해봐. 봤다고? 수상하게 시선을 피하며 다시 장갑을 끼는 현아씨. 뭔가 미묘한 반응이었는데 모르겠으니 넘어가자. 오늘은 다시 들어와 보려고 엘리베이터를 들락날리다가 왜 그딴 짓을? 어제랑 같은 시간대가 되는 순간에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들어왔습니다. 어제랑 같은 곳을 통해 들어왔단 말이야? 예. 뒷목을 잡는 현아씨. 굉장히 어이가 없다는 태도다. 그래. 그렇다 치고 들어오는 순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어? 인파 속에 있어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진 버튼도 못 눌렀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4층 버튼을 누르는 게 열쇠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보다. 어라, 잠깐만. 응? 지난번에 저는 4층 버튼을 누르고 들어왔으니까 5층으로 나가졌었죠? 응. 그런데 이번엔 대체 어떻게 나가야? 못 나가지. 리얼리? 어머, 어떡해. 큰일 났다. 아, 제발. 걱정 마. 현아씨가 씩 웃었다. 아마 어제랑 똑같이 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4층 버튼을 눌러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4층 버튼이 보이는 거거든. 아... 현아씨가 다시 내게 얼굴을 가까이 했다가 스카워 물러났다. 그런데 네? 질문 3개. 끝났네? 아니... 못 나갈까봐 그렇게 무서웠죠요. 에이, 사기꾼아. 방금 그것도 질문으로 친 건가? 하지만 모른다고 대답한 게 2개인데? 표정이 뭐 그렇게 억울해? 다시 사기꾼이라. 그치만 3번 물어본 거 맞잖아. 그쵸. 씩 웃는 현아씨. 재밌어 죽으려고 하는 표정이다. 인성. 장난이야. 제대로 대답해 줄 테니까 다시 물어봐. 훌륭한 사람이다. 대신 나중에 부탁 하나 들어줘. 현아씨가 멍하니 내 얼굴을 바라봤다. 왜 그러십니까? 너 상대가 억지 부리는 거 알면서도 다 받아주는 타입이구나? 그러니까 연애하면 고생하지. 아니, 됐어. 뭘 물어볼래? 그럼 3번. 이런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여유로운지 물어본다.
이런 살벌한 곳에서 어떻게 그렇게 여유롭게 다닙니까? 마치 즐기는 것 같은. 고였으니까. 아이씨. 이 세계로 떨어진 내 앞에 SS급 고인물이 나타났다? 나는 라노벨 같네요. 참나. 말했잖아. 오래 있어서 경험이 쌓였다고. 아니 왜 굳이 여기서 경험치 레벨업을. 너도 그래서 돌아온 거 아니야? 예? 현아씨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마치 최면이라도 거는 듯한 기세다. 저기 도망치고 싶었지? 바깥에서. 분명 무서운 체험을 했지만 현실을 벗어난 일탈이기도 했잖아. 스릴 있고 즐거웠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어. 틀린 말은 아니다. 난 정말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애를 썼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막상 돌아오자마자 후회했는데요. 역시 제 목숨이 제일 소중한 법이라. 글쎄, 나가면 또 생각날걸? 공포가 얼마나 호감으로 바뀌기 쉬운 감정인데. 그래요? 한도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체험해봐. 예? 현아씨가 내 몸을 벽으로 확 밀어붙였다. 직후 깡 하는 소리가 왼쪽 귀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벽에 박혀있는 현아씨의 나이프. 반사적으로 주먹이 나갈 뻔한 걸 애써 붙잡을 정도로 살벌할 기대. 잠시 머릿속이 공황 사태가 되었다. 그리고 현아씨가 내 귓가에 대고 나랑 사귀자. 그냥 여기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오늘부터 1일이다. 고백했다. 뭐라? 아니 잠깐만요. 자, 이리 와. 지금 이게 무슨. 오라니까. 아주 폭스야 폭스. 강제로 내 몸을 찌그러뜨리더니 다정하게 얼굴을 딱 붙이는 현아씨. 어느샌가 주머니에서 빼간 내 스마트폰을 앞으로 쭉 뻗어 셀카 모드로 사진을 찍혔다. 게다가 하트가 가득한 필터 효과까지. 뒷배경은 어제 찍은 사진들처럼 새카맸지만 나와 현아씨만은 완전 커플 포즈로 찍혀있다. SNS 프로필 사진으로 쓸 법한 염장 사진 그 자체. 좋아. 우리 이제 헤어져. 손바닥으로 가볍게 내 뺨을 치는 현아씨. 영문도 모르는 사이 1고백 1차임 당했다. 어때? 1분 만에 차였는데요.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나한테 고백받아 본 거잖아. 그 사진으로 자랑하고 다녀도 돼. 이런 멋진 사람이랑 사귄 적 있다고. 진짜 부럽다. 저 근거 있는 자신감. 지금 넌 얼굴 옆에 나이프가 꽂히는 무서운 상황이 설렘으로 변했던 거야. 아닌데. 그냥 누나가 예뻐서 그런 걸지도. 또 1분 만에 차인다는 굴욕이 자랑거리로 바뀔 수 있지. 결국 다 그런 거야. 이쪽 세상도 저쪽 세상도. 완전히 갖고 놀아줬는데 어째 기분이 나쁘진 않다. 대체 이게 무슨 감정일까? 내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기자 현아씨는 살짝 뺨이 상기된 상태로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그게 떠올리자마자 해본 거라서 막 지른감이 있는데 혹시 기분 나빴어? 넌 바로 어제. 아니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미안. 나 놀리다가 가끔 선을 넘곤 하거든. 허상입니다. 결국 그런 미묘한 기분 속에서 웃어넘겼다. 솔직히 아주 좋았다. 다만
뭐라 반박할 새도 없이 나는 이런 무서운 일들에 매력을 느낀다고 확정지어져 버렸다. 이제 밖으로 나간다 해도 또다시 들어오려 애쓰게 되겠지? 정말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 현아씨에게 유도당한 것인지는 나 자신도 모른다. 날 어떻게 구해낸 건지 물어본다. 대체 어떻게 날 구한 겁니까? 응? 현아씨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번엔 좀 빡셌는데 다구를 당해서 기절했는데 대체 어떻게 저를 구해준 거죠? 그냥 걔네 사이로 쓱 들어가서 끌고 나왔는데? 네? 딱히 공격을 받진 않았다고 한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 그 검은 것들은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뒤덮고 있었단 말인가? 그렇게 무섭게 덤벼들어 놓고 아니 뭐 걔들이 널 잡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왜 덤빈 겁니까? 네가 들어오는 타이밍이 좀 나빴어. 가끔 대량으로 나타나서 손자국이 있는 문으로 사라지거든. 그 문 너머로 끌려 들어가지만 않으면 별일 없을 거야. 들어가면요? 안 좋아. 딱 봐도 안 좋아 보이긴 했다. 정확히 어떻게 안 좋다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들어간 것들이 다시 나오는 모습은 본 적 없어. 개체 구분이 잘 되진 않지만서도 입구가 있으니까 출구가 있긴 할 텐데. 그럼 가능성은 둘 중 하나잖아? 현아씨가 손가락을 들어서 내 얼굴 쪽으로 향했다. 전혀 다른 곳에서 나오거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거나. 전혀 다른 모습? 문 너머에서 문을 열라고 협박하던 거대한 얼굴과 그것이 연결된 곳에 거대한 자국이 문득 떠올랐다. 끌려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뭐 나랑 있으면 괜찮을 거야. 개들이 많아지는 타이밍, 자극받는 포인트, 유효한 공격 방법 전부 알고 있으니까. 고였네. 현아씨가 으쓱 하고 가슴을 폈다. 어때? 내 은혜가 더 하늘과 같이 느껴지니? 우리 밖에서 만나 밥 한번 먹죠. 양 적고 비싼 걸로 사드리겠습니다. 데이트 신청하는 거야? 비슷합니다. 그게 가능하면 나도 참 좋겠는데. 묘하게 알쏭달쏭한 소리를 하는 현아씨. 완곡하게 거절당한 건가? 자세히 파고들진 않기로 했다. 저 누나는 뭘까? 제가 엘리베이터를 통해 들어갈 때 저를 반대편 엘리베이터로 밀쳤죠? 돌리면서까지. 왜 그랬어요? 도와준 건데 말투가 왜 그래?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빨간 옷? 교복이 아니라? 네? 깜짝 놀라 현아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을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 아까 날 추궁할 때랑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 하도 섬뜩해서 잠시 할 말을 잊었다가 교복이요? 침착하게 되물었다. 현아씨는 무표정인 그대로 천천히 시선을 돌리더니 아, 미안. 말이 헛나왔어. 그냥 헛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괜히 파고드는 건 눈치 없는 짓일 것 같아 일단 넘어가기로 그 했다. 엘리베이터 말인데 네가 처음 타려고 했던 건 아마도 가짜야. 문 아래쪽에 빨간색 손자국이 있었거든. 녹 때문에 잘 안 보여서 뒤늦게 알았지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손자국이 있으면 안 되나? 너 오늘은 병원 내부에서 도망 다녔다고 했지? 그럼 손자국이 찍힌 다른 문을 봤을 텐데? 글쎄요 그런 거.
문 아래쪽에 손자국을 찍는다면 손가락 끝이 아래로 향하는 게 정상이야. 이렇게. 현아 씨는 허리를 숙이며 병문에 손바닥으로 짝 하고 쳤다. 앉는다고 해도 정면으로 찍는 게 한계지. 그런데 이 손자국들은 마치 저 아래에서 매달렸던 것처럼 찍혀 있어. 이쪽에 있을 땐 그런 식의 위화감은 놓치지 마.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탔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다. 몇 번이고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법이 좀 수상했던 건 미안해. 눈치챘단 걸 들키면 빨리 반응해버리곤 하거든. 아, 진짜 다음에 나갔다 오게 되면 현아 씨한테 뭐라도 사드리자. 치킨이든 뭐든 진짜로. 아, 위화감이라고 하니 혹시 병원에 학교 건물이랑 똑같이 생긴 구역도 있습니까? 학교?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쫓기다가 유리 속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는데 그 너머에서 학교 풍경을 봐서요. 유리로 얼굴을 들이밀어? 저도 표현이 좀 이상한 건 아는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물속으로 고개를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었거든요. 정말로? 아니 그러니까 안 아팠어? 아플 게 뭐 있습니까? 갑자기 현아 씨가 내 양 어깨를 붙잡았다. 현아 씨?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특정한 구역을 넘어서서 병원이 아닌 풍경을 봤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거창하게 표현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아 씨가 명백하게 여유를 잃은 표정을 하고 있어서 내가 더 놀랐다. 그래. 너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예?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를 얼버무리듯 웃어 보이는 현아 씨. 어째 수상하다. 다 했다. 반쯤 부서진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며 최대한 생각을 정리하려 했었지만 그래도 이쪽 세상에 대한 건 아직 감이 잡히지 않았다. 물은 잘 나오네요. 신기하네. 이쪽 세상이라고 인식한 것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이라 해야겠지. 똑같은 생각하네. 뭐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곳도 있는 것 같고. 신기하지? 안 그래? 발전소도 상수도 시설도 없을 텐데. 마치 바깥 세상을 모방하도록 꾸며진 것처럼 이라고 현아 씨가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덕분에 살기 좋아. 밤에는 불도 켤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 병원 매점 가봤어? 음식 같은 게 안 썩고 있다? 좋을지도? 애들이나 좋아할 과자나 통조림밖에 없지만. 여기서 뭘 주워오는 건 위생적으로 좀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복도로 나오자 현아 씨가 또 내 손목을 잡았다. 은근한 눈길로 내 얼굴을 보다가 수상하게 웃으며 저기 나가지 말고 여기서 살래? 좋을지도? 그냥 사는 거 나쁘지 않을지도? 굳이 밖에 나가야 되나? 굳이 밖에 나가서 방송해야 되나? 굳이 학교 다니면서 방송해야 되나? 왜 싫어? 여기 조용해서 좋아. 집세도 공짜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여기가 싫어졌습니다. 내가 있는데도 싫어? 나라면 한 달은 살고 나가겠다. 현아 씨야말로 대체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죠? 상당히 여유 부리시는데 너무 위험한 취미 아니에요? 숙박까지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나? 현아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한동안 전혀 깜빡이지 않는다. 아, 여태 그렇게 생각했구나. 네? 묘하게 말이 안 맞다 했지. 뭔데? 현아 씨는 살짝 불편한 걸 말하려는 듯 잠시 뜸을 들이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 여기 갇혀 있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 갇혀있다. 어쩌다 갇히셨대? 오, 이건 뭐야? 오. 기름통이구나. 즉사 크리처. 한 방에 죽일 수 있다. 오, 여기 있다. 뛰어. 오. 오. 꼭 로보토비에 나오는 환상체 같네요.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이라는 게임에 나오는. 뭐야, 근데 하나 어딨냐? 내가 어디를 못 봤나? 오, 잠깐만. 뭐야, 막혔어. 죽었어. 재시작. 재시작 한 번만 해보죠. 한 번만 하고 안 되면. 뭐지? 하나를 왜 놓쳤지? 분명 다 찾아본 것 같은데. 여기 하나 있고. 문인가? 아닌데. 아, 여기가 있구나. 오. 그리고 마지막이 여기 있었죠. 오. 됐다. 근데 아직까지 이거 쓰는 서브 스토리가 아직도 딱히 없네요. 인간은 타인이 되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타인 또한 자신과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고 한다. 모두가 빨간색을 보며 빨간색이라 말할 때 그중 누군가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뒤바뀐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타인이 되어 보일 수 없다.
타인이 어떻게 만물을 인식하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 타인의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없다. 그건 어쩌면 각자의 세상에 갇혀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한참을 올라간 엘리베이터는 병원의 가장 높은 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린 그곳에는 원래의 병원이 아닌 폐허만이 펼쳐져 있었다. 지난번에 빠져나왔을 때와 똑같이 알 수 없는 빗덩어리를 모으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엘리베이터는 빨개지거나 현실 세계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 말 맞지? 나랑 같이 타면 그냥 엘리베이터일 뿐이야. 난 이 출구를 사용할 수 없어. 대체 왜? 너처럼 자유롭게 넘어다닐 수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럼 현아 씨는 어디서? 다 왔네. 일단 여기부터 봐. 오, 카가가각 하고 바닥을 긁는 쇠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잠금 장치를 뭔가로 때려 부순 흔적이 있었다. 여기저기 부서져 있지만 그나마 정리가 되어 있는 병원 옥상. 환자들의 휴식 공간도 겸했는지 벤치와 지붕 등이 설치되어 있다. 부서진 난간 너머로 이쪽 세상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멀어질수록 짙어지는 안개 사이로 기울어지거나 무너져 내린 건물, 사이사이에 늘어진 수많은 철골이 마치 거대한 생물의 척추처럼 느껴졌다.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갈라진 도로와 찌그러진 자동차, 본래의 색을 잃어버리고 탁하게 녹이 슬었지만 일부분은 안개를 머금고 생명을 가진 것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어때? 이런 풍경 본 적 있어? 영화에서만요. 멸망한 세상을 보면 모든 게 부서졌다는 절망감이나 안타까움이 느껴질 줄 알았는데 마치 그림이라도 보는 것 같은 기분밖에 들지 않는다. 이건 나랑 동떨어진 상관없는 세상이라는 그런 알 수 없는 위화감이 있었다. 난 그 감각이야말로 여기가 다른 세계라는 증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있던 세계가 부서진 게 아니니까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거지.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은 풀이나 이끼 같은 게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인간이 사라진 도시를 다시 한번 자연이 먹어치우는 광경을 상상했었는데 그럼 미래 생계는 아닌가 보네. 그럴듯하게 파괴된 세상을 신경 써 보존한 것 같은, 마치 그 풍경을 바라고 있는 것 같은 인위적인 경치. 그러면 결국 현아 씨는 정말로 이쪽 세계에 갇혀서 저거 봐, 저거. 뭐야? 백경이야? 안개 낀 세상의 저편. 거대한 무언가가 안개 사이로 이동하고 있었다. 4개의 다리와 기다란 목이 달린 거대한 짐승? 아니 잠깐만, 지금 거리가 얼만데 이렇게 크게 보인다는 건 가끔 보고 있으면 저렇게 지나간다? 장관이지 않아? 자세히 보면 눈도 달린 것 같은데 가까이 다가올 때도 있어. 이 건물 옥상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면 저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 사진 찍어도 소용없어. 나 말고는 전부 새카맣게만 나올 거야. 말없이 난간 뒤로 몸을 숨겼다. 옆에 쏙 들어와 어깨를 붙이고 앉는 현아씨. 한동안 그렇게 있다가 현아씨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몸을 일으켰다. 현아씨, 뭐, 풍경 자체가 나쁘진 않지? 내 말을 살짝 자르는 현아씨. 일어서 부서진 난간 쪽으로 걸어가며 내 쪽을 돌아봤다. 조용하고 신비롭고 장엄하고 가끔 이렇게 보고 있으면 힐링도 돼. 하지만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두르며
현아 씨가 풍경의 한쪽 끝을 가리켰다. 끝으로 갈수록 안개가 짙어지다.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구간이 있다. 마치 거기서부터 세상이 없는 것처럼 명백하게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실제로 가보면 저기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 생각보다 그리 넓진 않은 거야. 나아갈 수 없다고요? 마치 벽에 막힌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저 머나먼 곳을 살핀다. 부자연스럽게 짙은 안개가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저기가 이 세상의 한계점이야. 저기서 이 세상은 끝나고 다른 세상이 시작되지. 다른 세상이라니. 그리고 내가 들어온 입구는 저 너머에 있어. 슬쩍 보이는 현아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돌아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던 현아 씨의 말. 그건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너처럼 우연히 들어와서 이곳의 풍경에 매료됐었어. 처음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어쩐지 한번 나갔다간 다시는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 왜 그런 무모한 짓을? 이라는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다. 나도 똑같으니까. 뒤쪽에 출구가 있는 걸 분명히 확인했었거든. 막혀있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 하고 양손으로 가로막아 버리는 제스처를 취하는 현아 씨. 무섭지? 안 그래? 그 이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어. 지금도 놀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 깃든 서글픔을 놓칠 수 없었다. 여긴 도대체 얼마나 갇혀 있었던 거지? 그 와중에 햄에 들어온 다른 사람을 내보내주고 있다는 건가?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려고? 자신은 나갈 수 없으면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어? 뭐야? 왜 네가 눈물이 그렁그렁해? 고작 군대에 갇히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런 세상에서 혼자 휴가, 외박, 외출도 없이 혼자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이 인터넷 없는 건 좀 이젠 그렇다. 익숙하니까 너무 그러지 마. 현아씨, 내가 슬픈 표정으로 현아씨의 눈을 바라보자 현아씨가 마치 안개일 것처럼 양팔을 내밀고 다가왔다. 헛기침을 하며 내 뺨을 잡아당겼다. 아니야, 좀 이른 것 같아. 방금 안기려고 하셨어요? 다음에 할게. 우리 아직 그렇게 안 친하잖아. 만남 기간 대비론 엄청 친해진 듯? 뭐 그렇긴 해. 그대로 내 얼굴을 살짝 쓰다듬는 현아씨. 그래서 말인데 예? 살짝 웃으며 날 올려다본다. 아까 너한테 부탁할 거 있다고 했지? 네. 현아씨는 손을 내 가슴 밖으로 내리며 말한다. 뭔데?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래? 안개 낀 바람이 불어왔다. 지평선을 따라 이동하던 거대한 물체가 이쪽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응. 계획은요? 응. 그럼 그것부터 들어볼게요. 현아씨가 활짝 웃는다. 애초에 뭐 때문에 한계점이 갈라져 버린 거죠? 저는 뭘 하면 됩니까? 다시 돌아온 병실. 현아씨는 마치 학원 강사 같은 태도로 종이와 펜을 가지고 오셨다. 일단 길쭉한 사각형 하나가 그려졌다. 이걸 이쪽 색이라고 해보자. 네. 사각형 왼쪽 끝에 검은 점 하나를 찍는 현아씨. 이게 나야.
가장 흔한 타입이지. 여길 들어온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몇 명이 들어와도 상관없어. 현아 씨는 검은 점 근처를 쿡쿡 찔렀다. 들어왔던 입구를 통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한 번 나간 사람이 또다시 들어오는 건 본 적이 없지. 사각형의 반대편 끝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출구라고 써두는 현아 씨. 밑에 그려진 건 동물 같은 거. 이상해 씨 아닌가? 그냥 습관인가? 아마 나간 후에는 꿈이라도 꾼 것처럼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아무에게도 안 알려졌겠지. 하지만 현아 씨는 사각형 중앙에 빨간색으로 점을 찍었다. 그리고 세로 선을 2개 그어 빨간 점을 중심으로 사각형을 나눠버렸다. 저 한계점 너머에는 전혀 다른 타입의 누군가가 있어. 이 세 개의 한계점을 나눠서 자기 영역을 만들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 출구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야. 그런 게 말이 되나요? 여기서 겪은 다른 일들은 말이 되고 현아 씨가 쓸쓸하게 웃었다. 다른 사람들을 탈출시키면서 알아낸 건데 한계점을 만드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큰 정신적 상처를 가지고 있어. 상처 말입니까? 그걸 반영한 형태로 세계가 변하다가 결국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지. 물론 그 안에도 위험한 것들은 기어나오고 본인조차도 나갈 수 없어. 그거 맞지. 이 세계가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을 먹이로 삼고 있는 것 같지? 무서워? 아직은. 현아 씨가 내 옆으로 와서 바싹 붙어 앉았다. 살짝 기대온다. 일단 나눠져 버린 세상은 나로선 몇 발짝 이상 들어갈 수도 없었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파요? 내가 그쪽 세계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처럼 온몸이 녹아내릴 듯이 아프더라고. 실제로 상처도 생겼고. 현아 씨. 하지만 덕분에 알아낸 것도 있어. 현아 씨가 손을 들어 옷을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절대로 말리지 않고 조용히 보고 있었더니 이거 기억나? 현아 씨의 쇄골 바로 아래 뭔가가 빛을 내고 있었다. 괜찮겠어? 빨리 도로 꺼내요. 과거 회상. 그게 있어야 여기서 나갈 수 있는데. 지난번에 주었던 그 맞아. 이건 이 세계의 기억 같은 거야. 기억이요? 이쪽 세계에서는 기억이나 정보가 형태를 이룰 때가 있거든. 난 파편이라고 부르고 있어. 파편. 지난번에 날 내보낼 때도 그렇고 혹시 저런 표정을 좋아하시는 걸까? 한계점 너머의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을 때 거기 있던 누군가가 그쪽 세계의 파편 몇 개를 전해줬었거든. 그게 내 몸에 흡수된 순간 고통이 사라지는 거야. 오래가진 않았지만. 아마도 파편을 얻어서 그쪽 세계의 정보를 인식하게 되면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학생은 이미 실제로 겪은 일이에요. 예? 현아 씨가 근처에 있던 가늘고 긴 막대기 하나를 들어서 휙 하고 휘둘렀다. 살짝 무서울 정도로 어울린다. 네가 왔던 첫날 병원에 있던 파편을 모았던 거 기억하지? 그건 원래 일반적인 사람이 햄에 들어왔을 때 내가 탈출시키는 방식이야. 여기도 특성 자체는 비슷하거든. 파편을 모아줘서 이쪽 세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탈출구인 엘리베이터도 보이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한테는 필요 없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르겠네. 알아냈고 이해하면 이 세계에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어감이다. 한계점 너머에 있는 세계는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건가? 그러면 한계점을 넘어간 후에 파편을 모아 통과하면 되는 겁니까? 현아 씨가 들어왔던 입구까지? 그렇게 간단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한숨을 내쉬는 현아 씨. 한계점 너머에서 내가 직접 파편을 주우려 했더니 연기라도 만지는 것처럼 안 잡히는 거야. 이쪽에 있는 건 나도 만질 수 있는데 아마 그 한계점의 당사자만 만질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주울 수 있는 건 비 오는 세상에 있는 것뿐이야. 여기 있는 건 못 주워. 어? 전에 다른 누군가와 같은 대화를 한 적이 있었나?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기억나는 게 없었다. 데자뷰인가? 야, 내 말 듣고 있어? 아, 듣고 있습니다. 집중해. 다른 데 보지 말고. 현아 씨가 얼굴을 살짝 부익히며 단추를 잠갔다. 아쉽다네. 그리고 이번엔 파란색으로 점을 찍는 현아 씨. 그 근처로 한계점으로 갈라져 있는 사각형 이곳저곳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듯 어지러운 선이 그어진다. 이게 너야. 넌 내가 오랫동안 여길 관찰하면서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타입의 인간이야. 한 번 돌아가고 끝이 아니라 두 세계를 왕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마도 저 한계점 너머로도 갈 수 있는 사람. 예? 저 그런 거 한 적 없... 있어. 네가 본 학교 모양의 세계. 그치, 그럴 것 같더라. 거의 확실해. 너 무의식적으로 한계점을 넘어갔던 거야. 그 유림은 넘어가. 잠깐, 학축되던 학생이 한계점을 만드는 사람? 정신적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고? 정신이 아파 보이긴 했다.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내가 들어온 입구를 막고 있는 한계점으로 네가 들어가서 그곳의 정보를 담고 있는 기억의 파편을 모으는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그걸 내게 전해주는 거지. 현아 씨도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응. 현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파편은 그 한계점의 당사자밖에 주울 수 없다면서요. 제가 가능할까요? 여기서부턴 거의 추측이지만 약간 미안한 표정을 짓는 현아 씨. 파편은 기억이나 정보가 형태를 이룬 거니까 그걸 모음으로써 그쪽 세계를 알게 되는 거라고 했지? 그럼 반대로 그쪽 세계를 알게 되는 것으로 파편을 모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 뭐 한계점을 넘을 수 있는 너라면 처음부터 주울 수 있을지도 모르고. 여기서부터는 일단 들어가서 알아볼 수밖에 없어. 어쨌거나 저 혼자 탐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현아 씨가 내 얼굴 똑바로 바라봤다가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살짝 바닥을 보며 말했다. 현아 씨도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는 세상을? 어때? 도와줄 수 있겠어? 에이, 까짓 거. 내가 바로 대답하려 하자 현아 씨가 내 입술을 꾹 눌렀다. 현아 씨? 이쪽 세계는 솔직히 말해서 위험해. 저 너머에는 또 어떤 무서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고 한계점을 만든 사람이 무슨 짓을 해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현아 씨의 손을 잡아들인 뒤 간단히 대답했다. 까짓 거 해보자. 아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생명의 은인인데. 그러지 마. 안 어울려.
현아 씨에게 이끌려 다시 병원 아래로 내려왔다. 눈앞에는 이젠 하나뿐인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함정 엘리베이터는 사라진 건가? 또 어딘가에 나타날지 모르니 주의하자. 그래서 오늘은 뭘 할까요? 집에 가. 예? 집에 가. 없는 편이 도와드리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이쪽 세계로 들어와 보란 거야. 네가 정말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 계속 드나들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잖아? 즉, 내가 2번 연속으로 이쪽 세계에 들어온 것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에 나갔다가 다시는 못 들어온다면 도와줄 수 없으니까. 걱정 마. 만약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 같은 사람이 2번이나 와준 것만으로도 난 너무 고마워서. 현아 씨, 네가 겁을 먹고 쫄아서 날 버리더라도 정말로 못 들어오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 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마. 죽어도 오란 뜻이죠? 일단 내가 정말로 2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됐다. 정작 나갔더니 다시 못 돌아온다면 큰일이다. 바로 다시 들어와서 확인해보면 안 됩니까? 하루에 한 번밖에 못 들어오는 것 같다고 아까 네가 말했잖아. 맞아, 이 갈통아.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런 제한은 없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이 짓도 하다 보면 숙련도가 쌓이나요? 진짜로 들락거릴 수 있을 때 이야기야. 아무래도 내일 이 시간까지 쫄아 있어야 할 모양이다. 고백했는데 생각할 시간 달라는 소리를 들은 기분이다. 보통 그러면 신고한 게 안 보수면서 거절할 멘트 생각하는 건데. 그리고 적어도 하루 정도는 고민해 보도록 해. 위험한 일이니까. 일단 해보고 생각할게요. 목숨을 2번이나 구해주고서 이 정도 부탁을 거절한다면 에이, 보증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아니, 제발 신중하게 생각해줘. 괜히 도와줬다는 말만큼은 듣고 싶지 않아. 그런 말을 하는 현아 씨의 목소리는 꽤나 서글펐다. 혹시 이전에 다른 사람이 라는 말을 애써 삼키고 괜찮을 거예요. 그냥 웃어 보였다. 무슨 자신감이야? 글쎄요. 누군가가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해 온다는 건 생각보다 기분 좋은 일이다. 은근히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걸 어필하는 주제에 정작 도와주겠다고 하면 한시고 거절하면서 그래도 사실은 도와주길 바란다는 걸 알아서 눈치채고 몰래 도와주길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왜 거절하냐고 캐물으면 내가 힘들어질까봐 그걸 배려해서 거절한다는 주장을 하고 그래놓고 정작 도와주질 않으면 자기가 거절해놓고서 원망한다. 넌 내 도움 요청을 눈치채주지 못했어. 넌 내가 힘들 때 혼자 뒀어. 따위 소리를 짓거리면서 애들이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어른이 그러면 굉장히 민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혹시 나도 못 돌아가게 된 건 아닐까 걱정도 들었지만 묘하게 얌전해진 현아씨가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어서 나도 그냥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 돌아가. 내일 봐요. 자, 여러분들도 내일 봐요. 방종각 지난번과 똑같이 엘리베이터 조명이 붉은색으로 변했다. 살짝 긴장된 침묵. 어제 그 빨간 비옷 소녀가 나타나려나?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 놀라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뭐 또 왔어? 소녀? 나는 왜 걔가 소녀란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원래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본 건 비옷을 입은 소녀뿐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마치 꿈에서 목소리라도 들어본 것처럼 그 비옷의 정체가 소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어? 왜 이렇게 구체적이지? 목소리? 붉은 조명의 엘리베이터가 크게 흔들렸다. 이미 겪어본 일이지만 썩 유쾌한 감각은 아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한쪽에 붙어있던 거울 너머에 뭐야? 아까 나한테 엿을 먹였던 학생의 얼굴이 보이고 있었다. 너 이 자식! 단순히 거울에 비친 건가 싶어 엘리베이터 안에 휘저어봤지만
학생의 모습은 거울 속에만 있었다. 그래, 현아 씨가 아니라 네가 귀신이라 이거지? 내가 살짝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실실 웃고 있던 학생은 그쵸, 오빠. 뭐? 뜬금없이 친한 척을 했다. 생명의 은인이 부탁을 하는데 대체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런데 누굴 구해주는 사건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겪을 수 있는 일인가? 소방관도 아니면서? 그건 모르겠고 네가 나... 아깝네요. 보내버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울 속에 있어도 봐주는데 하여간 나 안 마주치게 조심해라. 퍽이나 무섭네. 저 시셀라. 거울 속에서 사라지는 학생. 이번에는 아무 일도 없어 다행이다. 내가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낸과 동시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눈앞에서 부서지지 않은 병원 복도가 펼쳐져 있었다. 호호라. 호호라. 뭐야 이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누가 나 때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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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조각. 오른쪽에 있겠죠? 찾았다.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후. 재밌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현아 누나 좀 마음에 드는데? 약간 폭스 같은 게 좀 마음에 드는데요? 불쌍한 캐릭터. 클리세. 재밌네. 흥미진진하네. 좀 내일도 내일 9시에 와서 할 거고요. 내일은 이터널 리턴 안 하고 바로 할게요. 좀 생각을 해보고 올게요. 이게 어떤 내용일지 예상을 좀 해보고 그래야겠다. 내일은 9시에 와서 3시간 해보죠. 궁금하네. 지금은 딱히 뭔가 와 하고 떠오르는 게 없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